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수입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박 기자님 예. 여기서 뵙는 여기서 잘 계셨죠? 너무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몇 번이나 모시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제 바쁘시고 당에 또 일이 많으셔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네. 나오고 싶었던 우리 방송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예. 처음 모셨으니까 제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정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많이 저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오마이 TV 방송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요즘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합니다.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겁죠. 하지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길어야 두 번 정도인데요. 가서 또 보고 그 다음에 뭐 윤석열은 파면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늦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준비된 아닙니다. 멘트. 와가지고 하라고 오셔서 막 생각하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민들이 광장에 나가는 게 뭐 한 번, 두 번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 이제 3.1절 주말에 맞아가지고 뭐 탄핵 찬반 집회라고 언론에서 많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던데 일단 이제 이른바 이제 극우 집회가 3.1절 여의도 광화문 네. 뭐 꽤 많이 모였습니다. 이 집회 모습을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제가 한 번, 두 번 말씀드린 거는 네. 그게 끝이 아니고 어.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저는 마지막 헌재에서 우리 재판관님들 네. 특히 주문을 하시는 대행께서 문영배 대행께서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저는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네. 이후에는 바로 이제 우리 헌법이 정해진 대로 60일간의 대선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 기간에는 이제 정치 집회 같은 거는 안 되고 바로 뭐 대선 레이스 시작하니까 대선 레이스 시작이죠. 제 말씀은 이제 네. 그 광장에 가서 이제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집회는 그걸로 끝나지만 새로운 정부, 네.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음. 우리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때부터 또 시작되는 거죠. 그 그렇네요. 예, 그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3.1절 행사에 갔습니다만 3.1절이 무엇인가 106주년이 됐지요.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저는 태극기를 저도 뭐 태극기 배지를 달았습니다만 그 네.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나온 분들의 모습이나 거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죠. 이해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 예. 우리 3.1운동은 우리 선열들이 정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이후에 외치고 난 이후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같은 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족을 합니다. 네. 아시지 않습니까?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는 왕정과 독재가 아닌 군주정이 아닌 네. 이제는 민주공화제를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핵심은 국민 주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기 독재, 영구 독재를 꿈꾸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유연적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내란 사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드러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헌재와 선관위 공수처를 때려부수자고 했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그 서천호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우리 당이 내란 선동죄로 오늘 국수본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내란 선동죄로 국수본에 예. 고발한다. 그 내란은 12.3 내란과는 또 다른 내란이죠. 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내란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겁니다. 이어지고 있고요. 이분은 뭐 고발 조치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 윤리특위에다가도 저희들이 징계를 요청하는 제소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습들 거기에 나와서 그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 선동하고
이런 모습이 3.1절 날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정말 개탄스럽고 참담합니다. 참담하다. 예. 그러니까 서천호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또 김용현 전 그럼요. 장관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옥중 편지를 통해 가지고 처단하자는 그 표현을 또 썼더라고요.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네. 안 되고 포고령에 보면은 이제 그 전공의들 우리 의사분들을 또 처단하자는 표현을 썼는데 이분들이 이제 세 분의 헌법재판관 실명을 적시하면서 또 처단하자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섬뜩하죠. 전 들으면 섬뜩했습니다. 예. 그 선동을 하는 겁니다. 선동을 해서 그 윤석열 일당들은 네. 헌재 판단이 나오더라도 결론이 나오더라도 불복하겠다. 그런 저는 불복의 빌드업을 하는 과정들인데요. 네.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보수도 아니라는 게 극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우죠, 극우. 극우고 결국은 이제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인 네. 헌정 질서,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을 처단하고 헌재를 파기하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대한민국에는 그 합리적인 네.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사라졌다고 보입니다. 그런 정당 자체가 지금 뭐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이 다 지금 극우로 휩쓸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참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헌정 질서를 아예 파괴해버리자는 세력,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세력이 등장했다는 건 저들은 이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저들이 심도 있게 보고 네. 교정하는 작업들 또 그리고 커나오지 못하게 억누르고 그리고 또 한 번에 일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세력을 제어시키는 것들이 우리 네. 민주 시민들이 할 일이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참 심각하다 이 상황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맞습니다. 보면서 예. 이런 얘기 이 광장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헌법기관과 또 사법기관을 네. 이거 이렇게 부셔버리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얘기가 이게 저희들이 쭉 과정들을 좀 보면은 저는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부터 이미 태동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태극기 세력 이른바 이제 예, 준동을 했죠. 그 준동을 해왔고 예.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심도 있게 네. 좀 논의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극우 세력들이 있어요. 있고 이들이 저는 자칫하면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우리 국회에는 들어오지 못했는데 네. 국회도 다음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에서 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윤석열이라는 정말 망상가 이런 세력 네. 등장한 것들이 저는 일시적으로 이것들을 한 번에 보고 끝날 문제인가 하는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하는 지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저 이번에 우리 좋은 정부 네. 뭐 제가 만들고 싶은 대통령은 정확히 있습니다. 예. 만들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이제 분기점 말씀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정말 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전진하느냐 아니면 과거에 정말 발목이 잡혀 있느냐 그 결정하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은데 저희가 광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계속 나아가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아까 이제 보수 같이 보는 극우 세력들이 이제 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행보를 보면은 어제 보니까 박근혜 그렇죠. 전 대통령 만나고 와가지고 뭐 박근혜 이 워딩을 전하면서 여당 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말로 이 내란을 글쎄요 두둔하는 그 세력들로 뭉치자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모습은? 극우 수구 반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네. 제일 먼저 좀 가벼운 얘기부터 하면 예.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좀 봤어요. 표정도 보고 했는데 참 정치 더 하겠다고 하는 건데 참 웅색하고 비루해 보이더라고요. 그 이분이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나와서 바른정당입니까? 뭐 당을 하나 뭐, 예. 예 만들어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몫으로
법사위원장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 본인이 나가가지고 그 영상들 많이 아, 보이지 않습니까? 검사를 이게 그랬죠. 꼭 탄핵해달라 헌재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사람이 가가지고 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네. 대통령 앞에서 또 박근혜 씨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는 모습들 참 정치 좀 더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네요. 저는 이번 기회에 몇 명 있습니다. 이런 분들 나경원, 김기현, 네. 권성동, 권영세 이런 의원들은 본인들은 뭐 섭섭해할지 몰라도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말씀 드리고 네. 저는 어제 이제는 이분들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하고 다니나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도 가고 네, 만났고. 결국 일단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보수죠. 저나 우리 박 앵커나 생각하는 보수가 아니죠. 건전하지 못하고 네. 합리적이지 못한 정말 그런 보수들을 먼저 묶어보는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가고 있는 중도나 이쪽으로 와보겠다는 작전인데 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런 네. 얘기들 뭐 앞으로 쭉 하겠습니다만은 못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박근혜 씨가 한 얘기 중에 집권당 대표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네. 누구를 지목한 건지. 그래서 저 당이 쉽게 가지 않겠구나. 저는 거기에는 예, 윤석열 씨에 대해서까지는 말 못하지만 박근혜 씨 마음속에 예전에 자기를 그렇게 수사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렇네요. 사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 사실 다 아는 것처럼 실제로 윤석열 검사가 실질적인 검사를 잘 못했다는 얘기 많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한동훈 검사가 수사는 다 하고 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경제 공동체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혐의로 다 엮어내거든요. 그 중에 실질적인 머리는 저는 한동훈 검사였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감정도 좀 감정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어봤는데 이런 모습들이 아마 박근혜 씨를 중심으로 하는 예. 보수 세력에게는 또 메시지가 됐을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말한 거 워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박 전 대통령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 아프게 해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 많이 준 사람을 가서 꼭 파면해 달라고 얘기합니까? 막 요청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모습 다 우리 국민들이 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 처지에 따라서 뭐 말을 좀 달리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생각이 달라지고만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때도 진실되지 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 상황에서는 네.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고 네. 탄핵하는 게 자기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던 거고 예. 2024년, 25년에서는 지금-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의 바짓가랑을 잡고 있어야 조금 낫지 않나 이런 판단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나경원 의원이나 뭐 김기현 의원, 뭐 권영세 의원 다 이제 면면이 보면은 사실 국민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럼요. 언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죠. 저는 특히 예. 전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한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리 접대받고 뭐 이렇게 대접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한 사람은 전당대회 출마도 못했고 그렇죠. 구박받다가 예, 예. 한 사람은 됐는데 멸시당하다 그리고 잘린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지키자고 하면은 많은 국민들 보면은 저 무슨 저렇게 뭐지? 행동을 하지? 뭐지 하죠. 그러면 결국은 저는 자기들 정치한다고 봐요. 그래요. 자기 정치하는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우리 민주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계엄 요건도 안 되는 유연적 불법 계엄을 비상계엄을 할 리도 없지만 네. 정말 만에 하나 한다면 저는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야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으면 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탄핵 찬성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려면 네. 차라리 정치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저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뭘 한번 노려보겠다. 무슨 지방선거에 출마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총선에 또 나온다.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아주 네. 비참하게 끝을 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와중에 지금 뉴스 들어온 게 속보가 들어온 게 보니까 네. 나경원 의원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 지금 보니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제 농성하는데 오늘 또 방문을 했네요. 가서 손을 이게 잡아주면서 응원하는 모습
마흔여 아웃을 외치는 박수영 의원 농성장에 가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들. 지금 박수영 의원이라는 분이 지금 네. 마흔여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 예. 단식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본관 앞에 가면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본청에 1층에 텐트까지 치고 있더라고요. 과거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 네. 우리 검찰 독재 정권 때 우리 대표님께서 단식을 하셨습니다만 네. 사람이 곡기를 끊고 한다는 거는 이런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민주화 열사들, 투사들, 우리 지도자들이 예. 해왔던 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런 걸 놓고 헌법재판관 네. 헌재에서도 빨리 임명하지 않으면 유언이라고 하는데 그걸 막아보겠다고. 그 뭐 무슨 생각으로 간 겁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 단식을 하고 있고 저 사람들 글쎄요. 저기 윤석열 파면 나오고 하면은 네. 저 자세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끝도 없이 뭐 사실은 이 관저 앞에 가서 체포를 막겠다라고 섰던 의원들 또 지난 3.1절 네. 그때 집회 극우 집회에 올라가지고 연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았던 의원들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각자의 정치를 본인 위해서 정치를 본인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지키겠다고 간 사람들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음. 윤석열 정권에서 윤 대통령과 대립했던 분들도 많고 네. 실제로 뭐 무슨 수단으로 자기들이 윤 대통령을 지킵니까? 저는 윤석열 지키겠다고 한남동 관저에 간 사람들 중에 네. 실제로 경찰 합수본에서 그 체포영장 집행으로 왔을 때 그 앞에서 결기 한번 보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몸으로 막 없죠. 맞고 뭐 들어놓고 아무도 뭐 없죠. 이런 사람 다들 주랭랑 친 것 같아요. 다들 피한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선명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네. 딱 보면은 결국은 자기 정치라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지키기보다. 자, 자기 정치다 이렇게 지적을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도 네. 말씀하셨죠.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배반하기까지 85일 남았다. 불난 호떡집처럼 경론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뭐 예측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뭐 비슷한 같은 생각이실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그걸 보고 대표님께서는 이제 저도 이제 보니까 최대 100일을 주셨고 최대 100일. 최대입니다. 최대 85일인데 네. 저도 볼 때 전 그 기간 가지 못할 거라고 봐요. 아, 그 전에 제가 보니까 대표가 말씀하신 최대 85일 100일은 뭐냐면 네. 좀 뭐 이런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을 좋아하시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계시니까 네. 다음에 우리가 대선 이후에 최종 국민의힘이 아예 파산 선고 받을 때까지 그때를 100일로 보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가 나오면 그때부터 대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대혼란이 벌어지고 나눠질 겁니다. 뭐 김문수 장관이 네. 김문수가 어떻게 나는 윤석열을 버린다 이걸 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쉽게 못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아주 강력한 지지층이 빠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못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전 재밌게 보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예. 이제 딱 선고한 직후에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낼 거냐. 그리고 주자들 간의 입장을 우리 기자들이 우리 다 박 기자님부터 예. 안 묻겠습니까? 그럼 다 물어볼 겁니다. 다 물어야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 안 하겠다고 뒤로 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입장을 얘기를 얘기할 해야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네. 탄반으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아. 갈라지게 되고 주자들도 갈라지고 그냥 혼란이네요. 지도부는 그야말로. 결국은 저도 뭐 듣는 얘기가 있는데 지도부는 이제 네. 뭐 수용 못 한다고 못 할 거예요. 처음에 뭐 반발하고 비판하더라도 이거 아니 그러면 수용을 못 한다. 그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헌재 수용을 결정하지 못하는데 조기 대선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들은 그 대선 불참선언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예. 뭐다 대선 후보 경선 들어간다? 그렇게 못 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 궁시렁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가면서 예. 이제 후보들 간에 전 1차가 그러면 이제 이 의석이 100석이 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108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변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천천히 돌린다고 해도 항공모함급이에요. 배로 따지면. 변침하면은 배 빨리 돌리면 침몰합니다. 그렇죠. 침몰하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저는 이제 국힘 지도부가 경선에 들어가면은 네. 컷오프를 어떻게 할까부터 저는 컷오프. 딱 걸릴 거예요. 어떤 의미죠? 지금 한 10여 명 넘잖아요. 예. 그러면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4명으로 자를 거냐, 5명으로 자를 거냐,
몇 명으로 자를 거냐? 왜냐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예. 4명으로 자른다고 한다고 볼 때 네. 4명 넘어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컷오프하면 우리가 경선에서 생각할 때 4명 정도 그 정도 생각 하죠. 항상 하죠. 4명을 했는데 예. 둘 나눠 가지고 예. 2명은 탄핵의 찬성파 후보, 2명은 탄핵의 반대파. 그러면 토론회 TV 토론 한번 해보십시오. 아 재밌겠다. 아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저희들은 뭐 이렇게 지켜보면 됩니다. 네. 무슨 일 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저는 지금의 네. 이런 본인들이 광장 가가지고 헌재를 파기하겠다, 헌법재판관들을 모욕 주고 네. 욕지거리를 하고, 예전 같으면 그 전모 목사라고 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 옆에 가가지고 머리 한번 조아렸다고 당해서 징계 내립니다. 맞아요. 그래 왔어요. 그랬네. 근데 지금은 이게 가가지고 얼마 90도 전입니까? 절하고 그냥 그 옆에 그냥 붙어 한 다닙니다. 몸이 된 것 같아요. 한 몸이 됐죠. 세트처럼. 그런데 아무도 징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정당이 방향을 확 돌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하. 저는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보면서 국민들로부터 한번 네. 크게 혼이 날 거다라고 이제 아주 매서운 심판을 받으면, 대표님 말씀대로 이자들은 언제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했습니까? 하면서 저희 근데 다 이렇게 박제해놨잖아요. 아, 그럼요. 다 박제해놨잖아요. 그분들 예.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한번 쭉 봐야 되겠죠. 아, 윤상현 의원이 뭐 1년 뒤면 다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대선은 60일 안에 있거든요. 그러고 60일 안에 저희 600일 지나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이 어떻게 사실은, 있습니까? 예, 잊을 수가 없죠. 아니 우리 사회에 근본이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보수 정책도 진보 정책도 예. 국민 삶에 도움이 되면, 우리 대표님 말씀이 그렇죠. 맞아요. 예.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부터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정당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 아닙니까? 네. 법치와 헌정 질서, 민주주의, 이거를 파괴했다는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용인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 국민들이 잊지 않을 거다. 그럼. 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뭐 조기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론조사 어제 나왔던 건 잠깐 짚고 가죠. 예. 이게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차기 대권 주자 봤더니 이재명 46.3, 김문수 18.9, 한동훈 6.9, 홍준표 6.8, 오세훈 5.1, 유승민 2.1 순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쭉 다 한 번에 했을 때 아유 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수치 자체가. 그렇죠. 다 합쳐도 네. 이재명 대표를 넘보지 못하는, 안 되는 거고. 네, 안 되긴 그리고 하는데.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을 보더라도 네. 좀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오세훈,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한동훈 다 붙여봤더니 이거 차이가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어요. 저거는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지층들, 우리 네, 국민들께서 저 만나시는 분도 답답함을 호소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탄핵 때 이렇게 확 갈라졌던 네. 어떤 탄핵 찬성 반대 여론,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가 좁아지거나 뭐 역전되는 결과도 나오고 하니까 되게 답답하실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네. 이 시점이 다 있는데 좀 있으면은 진정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미 진정 국면은 뭐 2, 3주 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은 진정돼서 초기에 나타나는 수치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과정들이, 저는 국민의힘 국힘당이라고, 네. 국힘당의 포지션이 늦었다고 봐요. 절대 윤 대통령이나 그 무리들은 입장을 바꿀 리가 없고, 우리 뭐 궤변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해놓고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모습들을 우리가 헌재에서 심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국민들이 더 봤습니다. 그렇죠. 저는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오히려? 없고요. 이게 절대 자만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대표나 우리 당은 더 낮은 자세로 일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죠. 그러면 결국은 보수층의 후보가 모이면 네. 다 결집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지금보다는 저쪽이 더 모일 수는 있습니다. 모이지만 그 후보가 되더라도 저들은 뭐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전 퇴정 과정에서도 이른바 보수층, 뭐 중도 보수층뿐만 아니고 저는 상당히 더 완강한 보수층에서도 네. 결국 우리 후보를, 우리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더 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모습들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이고, 에너지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를 예. 보니까 중도층이 표본이 확실히 많고, 제가 뭐 숫자까지 안 들어, 보수가 진보보다는 또 많습니다. 네. 아마 보면은. 근데 이게 뭐 그래서 이렇게 벌어졌다기보다는 전 중도층에서 이미 표심이 7대3 정도로 이제 가고 있어요. 네. 이런데
저분들이 지금 저는 엊그제 얘기한 그 서천 의원 발언이 상당히 또 이거 충격을 크겠네요. 예. 충격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닌데 그 저는 1차 충격파 중에 하나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거든요. 아, 예. 그거 보면서 상당히 완강한 보수들도 저건 아니야. 저렇게 하면은 우리 지금껏- 대한민국 유지가 안 돼. 지금까지 이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법원 폭동 이런 적이 없으니까.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저거는 그들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네. 뭐 대한민국이라는 게 아무리 좀 이상해도 이 정도 이렇게 우리 용인할 수 있는 게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은 이미 넘어섰지요. 넘어선 거 알고 있었는데 저들이 그 보수 정당이라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네. 그리고 저걸 말리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네. 와가지고 같이 하고 선동을 하는 게 보수 지도부야?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수치들이 저희들이 뭐 더 노력하고 해야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이제 시작이 됐고 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모습 우리 대표의 지금 어떤 포지션은 많은 박수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네. 꾸준히 보여주면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지만 네. 조기 대선 투표 당일까지 그리고 최종 그렇죠. 정말 예.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12월 3일 이후로 단 한 번도 긴장을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헌재 결정 나고 전 최종 우리 새로운 우리 민주당 정부를 만들 때까지 긴장 풀지 않고 저랑 같이 네. 많은 분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여론 수치도 그렇고 보면은 중도층에서 확실히 이제 국민의힘을 평가하는 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중도도 대답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네.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느껴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수치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보수 쪽 주자들을 보면은 김문수 장관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수치가 이게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민주당에서 저는, 판단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판단 안 합니다. 그냥 대변이 어떻게 이거 대변인도 아니고요. 그냥 정치인 한민수로서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이런 거 뭐 그렇게 보진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민수 의원 개인적인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생각을, 김문수 후보가 훅 한 번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또 저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이미 그 상당 부분에 아주 정말 조금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층들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몰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윤석열은 탄핵의 사유가 없고 계엄도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김문수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만약에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예. 나는 탄핵에 반대하는 게 사실 아니었다. 이제 생각해보면 난 탄핵 찬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바꾸고 난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없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나오지 않는 한 김문수 장관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한번 국회 와가지고도 그 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그러셨나요? 국민들에게 사과해라. 근데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은 국무위원이 김문수였어요. 그 모습에 많은 게 아니죠. 지금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층이 네. 저는 그 시점이 전 분기점이 됐다고 봐요. 그때부터 뭉쳤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우리 그 국힘에 그 아주 열성적인 윤 대통령과 거의 동일체되고 있는 그 지지층이 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이상의 충격을 주지 않는 한 거기는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문수는 그렇게 갈 거고요. 그럼 이제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있죠. 한동훈 후보가 있고 음. 저는 근데 나머지 지금 한 4분 정도를 그 중에서 이제 뭐 본선 그들의 네. 경선 컷오프 이상을 통과할 만한 후보가 4분 정도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럼 그 중에 한 2분 정도는 그 가면 갈수록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상황을 봐요. 그게 그래요.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있겠죠. 명태균 게이트 저희 네. 뒤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은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뭐 이 윤석열을 향해서 뭔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또 보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워딩을 보니까 네. 윤석열 정부 뭐 잘 되길 바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부딪히고 어쨌든 뭐 김건희 문자 익심 논란이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또 윤석열 정부 잘 되길 바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잘 되길 바란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거기 장관도 하고 2인자 황태자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두 분 사이는
도저히 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때 체포를 해서 네. 뭐 거의 뭐 그냥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명단에 한동훈 대표도 전 대표 들어 있었기 때문에 네. 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게요. 나를 잡으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이인데 그 얘기는 뭐 추가했다는 것도 있잖아요. 전화하고 야 이거 하나 빠졌다. 네. 그래서 한동훈 추가시켰다는데 그런 사이에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갑작스럽게 예전에 전당대회 때 네. 뭐 60한 4~5% 얻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치고 올라오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공학적인 뭐 판을 짜려고 하겠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뭐 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대표는 글쎄요, 저는 뭐 검사라는 직함을 지우고 책을 낼 때부터 아 이분이 전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정치도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이후에? 안 되면 나는 뭐 정치를 그만둘 거야, 뭐 은퇴한다. 뭐 나이도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노브로 네. 그러니까 검사 경력을 21년 했나요? 그걸 빼버려서 몰라요. 예. 앞으로 경력을 더 쌓아야 돼요. 너무 경력이 없어. 본인의 정체성을 아예 부인하고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제 뭐 이번 대선에서 이제 아무튼 뛰기가 끝까지 뛰겠죠. 저 끝까지 뛴다고 봅니다. 절대 중도 포기는 없을 거예요. 그래야 한동훈도 다음이 좀 새도 붙어 있는 거지 중간에 가다 포기하면은 예.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거기 책에다가 이재명 대표 얘기를 72번인가요?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야 뭐 당연히 할 얘기가 할 얘기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머릿속에 예. 컨텐츠가 들어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선을 네. 대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비전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대표는 이번에 그 책에서는 네.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일단 애매해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해야 그래야 또 뭐 국힘당의 열렬 지지층을 못 들고 조금 소구가 되니까 예. 그런 모습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윤 대통령과 같이는 못 가는 거고 뭐 자기 이렇게 잡아가려는 사람 어떻게 같이 갑니까? 못 가는 그러게요. 거고 예. 그런 포지션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오늘 또 이제 아침에 나왔던 이제 보도 예. 잠깐 저희가 언급을 좀 하고 가면은 네. 오늘 중앙일보 보도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좀 충격적입니다. 아, 윤석열, 그러니까 김용현, 그러니까 지난해 8월 초부터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비상대권을 써서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 검찰 조사 결과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예. 지난해 이제 8월 초부터 항상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비상. 이미 이제 이번에 충격받을 거는요. 네. 뭐냐면 저는 이제 이 망상가가 음. 계엄을 생각한 건 더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는데 8월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누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아. 이런 것들을 그 당시부터도 논의가 돼 있다. 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체포를 어떻게 하고 1차는 어떻게 하고 2차는 어떻게 하고 음. 뭐 저도 어딘 순간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럼 뭐 끌고 갔을 것 같은데 보고 저는 최근에 이제 본 내용 중에는 예. 이 윤석열이 24년 3월 말 4월 초에 이미 계엄을 계획했다. 네. 이 비상계엄을 이게 공소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논리가 맞지 않은 게 맞아요. 이런 그래서 혹시 우리 방송을 보는 조금 생각이 뭐 부정선거 음모나 아니면 민주당 탓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네. 이 얘기 들으시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비상계엄을 생각하려고 한 시점은 네. 저희 당에서 그 탄핵을 하겠다는 대상이 한 5명쯤 됐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예. 수도 서울에서 159분이 숨을 쉬지 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하고 제가 기억으로 세월호 유족을 한 번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유족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 사과를 제대로 했습니까? 뭐 뇌진탕 얘기하고. 근주라는 걸 달지 못하게 하고 내진탕 얘기했죠. 예. 그리고 영정을 세우지 못한 곳에 일주일 내돈 갑니다. 그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굴 책임지었습니까? 행안부 장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딱 국민의힘 하나 빼고요. 예. 국회에는 7당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힘이 반대한다고 못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 민주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다수결 원칙. 그렇다고 해서 말이 좀 새나가는 최상목 네, 등 한 당이 반대한다고 40의 후보자 임명 안 하고 역사에 전 죗값을 치를 겁니다. 저렇게 한 분들은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대행이나 다 역사의 죗값을 치를 거고 이건 생각을 해보세요. 저들이 그때 이상민을 만약에 탄핵을 안 하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국회는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했는데 네. 국회에서는 이 자가 이렇게 판단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들은 정치적 역풍 이걸로 역풍 받을 거면 저는 역풍 받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국회가 당연히 할 일을 했어요. 예. 또 하나는 이동관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5명 정도를 했었고 그 시기에는 뭐 예산 관련된 문제도 전혀 없었고 그렇죠. 저희 국민들이 만약에 부정선거를 생각하시거나 뭐 민주당이 좀 심하지 않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부정선거는 왜 윤석열이 이긴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닙니까? 그러면 부정선거 세력들이 수만 명, 수천 명을 다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네. 0.73으로 져주게 조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민주당 경고용에는 한동훈도 잡으려고 했으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이미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음. 두 사람을 위한 사적 계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뭐 계속해서 나오는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워딩들이 보도가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야 이렇게까지 했나라는 전 생각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예. 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한데 결국 그래도 이 형사 재판 되면은 우리 국민들 충격적인 내용을 저는 더 받을 거라고 보고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실시되면은 네. 이제 뭐 여러 명의 뭐 지금 뭐 정치인들 명태균 씨가 또 어디 보도 보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인가요? 국힘당에 네, 한 네. 30명 정도 30명. 얘기도 하고 뭐 하던데 네. 저는 특검 되고 하면은 이 왜 비상계엄을 그렇게까지 그날 12월 3일 날 할 수밖에 없었나 최종 무슨 이유였는지가 전 국민들에게 밝혀지면은 네. 그 나와 가지고 그 최후 변론에서 68분입니까? 그 허황된 논리로 뭐 간첩 들먹이고 민주당 탓하고 했던 것들이 정말 역사에 남을 궤변이었구나. 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이제 국회는 통과가 됐지만은 3월 15일까지죠. 그때까지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저 27일 날 저희들이 이제 네. 의결을 했고 정부에 아마- 이송이 됐고 예. 그런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마 15일로 나올 중순쯤에 겁니다. 예, 나오는데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지금까지 놓고 보면은 최상목 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일단 국힘당은 또 요구를 요구를 했죠. 이미. 했지요. 했는데 예. 지금 보니까 명태균이 전 좀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저쪽에서. 저쪽에서 명태균을 잘못 건드렸다. 잘못 같은데 그 잔칫날 돼지 잡는다. 예. 이런 표현 다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거친 표현을 오늘 또 보니까 예. 오세훈, 홍준표를 예. 예. 두 시장을 거론하면서 아, 좀 거칠 대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 예, 명태균 보도했다는 명태균의 얘기인데 전원. 민낯을 껍질을 벗겨놓겠다. 아, 예. 전 그런 표현도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라는 사람, 그 미국 대통령 한 분은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로 이분이 물러난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 한번 때문에. 보십시오. 예. 저는 윤석열 거짓말은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닙니까? 최근 거짓말 중에 제일 충격받은 게 제일 뭔지 아세요? 뭐 받으셨어요 충격? 대국민 담화를 했죠 이 사람이. 예. 한참 이제 명태균 터지고 11월 7일. 예, 예. 공천 터졌을 때 맞아요. 10월 31일 날 육성 녹취 나온 다음에 야, 얘기합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거. 예, 그러면서 또 나왔을 때. 얘기해요. 공관위원장 이야기 나오니까 야 지금 그 유명한 화면이죠. 국민들 앞에서 나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어.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이번 육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충격받았어요. 상현이 야 상현이 걔가 공관위원장이잖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의 궤변과 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선동에 속지 않았으면 예,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최후 변론에 무슨 임기단축 개헌 얘기해서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돌아가더라도 제2의 계엄은 없을 거다라고.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기회가 되면은 예.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야당 의원들이 자기 박수도 안 쳐주고 뭐 그런 얘기할 때참 국민들이 참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든지 아니 박수 안 쳐준다고 비상계엄 하니까 그러면 예전에 민주인 대통령이나 우리
그때 기억나죠? 대통령이나 우리도 다. 그럼요. 예. 그 국민의힘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마스크 쓰고 X 그럼요. 표시한 그런 마스크 표현들 쓰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 잠깐 했는데 그 혹시나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는 거를 저는 뭐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 딱 전 두 가지 두 가지. 말씀드려요. 하나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가 통치하는 통치입니다. 통치. 군림하는 대한민국이 좋습니까? 다시 돌아오면은 그 두 사람이 더 악랄하게 할 겁니다. 전 제2의 제3의 비상계엄 또 나올 거라고 봐요. 더 악랄하게 더 지난번에 악랄하게. 못했던 거 이제 한민수를 잡으려면 강북의 그 아파트에 미리 군을 보내야 되겠구나, 경찰을 보내겠다 다 할 겁니다. 그때는 제가 나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달려왔는데 그런 것도 그럴 거고 두 번째는 예. 이제 정말 이제 심각하죠. 앞으로 그러면 여소야대 국면이면 여당이 야당보다 의석이 적으면 그리고 어떠한 이제 뭐 예산이 깎이면 뭐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엄해도 막을 방법이 그렇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헌재에서 이번에 만약 하나라도 그렇네. 기각을 해버린다거나 인용이 안 된다면 네. 대한민국은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더라고요.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란성 질병을 다 이제 한두 가지 앓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예. 계속해서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걸 다 느끼고 있는데 지금 거의 끝이 다 왔는데 불구하고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 도무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갈 거라는 생각들을 박근혜 때도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그걸 넘어서고 있어요. 계엄 이후에 그 김건희 육성 파일에 담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 그런 말들이 만약에 비상계엄을 하고 윤석열이 실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못 하는 거죠. 이 사고 방식은 그 사고 체계 자체가 네. 우리 제가 아까 뭐 거짓말도 저는 인식 자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인식 자체. 거짓말인지. 예, 인지 조차도. 자체를 못 하고 그런 사례들 제가 몇 군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거 예.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이 심적인 타격이 큰 겁니다.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12월 3일 이후로 내란을 밤 이후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음식점들의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나는 데도 있어요. 연말이면 사실 대목인데 그럼요. 그렇죠. 모임도 많고 절반 이하로 꺾인 건 대부분 국민들이 불안해서 밥을 먹지 않고 나오질 네.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 사적인 얘기 하나만 드리면 예. 제 아내는 이제 좀 담담한 친구예요. 학교 다닐 때도 저보다도 더 열심히 이렇게 왔다 갔다 길거리도 나가고 했던 분인데 이 친구가 노상원 수첩이 공개된 직후에 예. 그날 자기 전에 한마디 하더라고 저한테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안 됐으면 아니구나 해제 의결된 게 너무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다. 딱 이 말을 한마디 하는데 네. 이 친구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가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아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 아유, 얼마나 그럼요. 힘드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위로 말씀드리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제는 끝이 보이고 있다. 이런 네, 말씀 꼭 드리고 끝이 싶습니다. 보이고 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해서 계엄의 이 단초 트리거가 역시 이제 명태균 이 게이트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지금 명태균 육성으로 나오는 아니면은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전원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주요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연루가 돼 있는 것이고 또 김건희와 명태균이 이 김상민 검사 공천 문제를 놓고 사실 맞짱을 뜬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봤고 근데 그 전에 김영선 공천 과정에서도 결국 김건희가 다 해서 윤석열 움직여서 사실상 상현이한테 그 공관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다 물리치고 공천을 해준 걸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만 해도 정말 엄청난 국정농단이에요. 그럼요. 예? 이거 예전에 최순실 그건 저리 가라죠, 비교가 뭐. 안 될 예. 정도의 저는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수사 과정, 특검 과정에서 제가 아까 우리 국민들 많은 충격을 받을 내용들이 속속 드러날 거라고 봤는데 네. 결국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였던가 이게 이제 국민들이 막연하게 알았던 거 왜 청와대를 나오고 저렇게 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관저 수주에 대한 그러니까 관련 비상식적인 의혹들, 일들이. 비상식적인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왜 청와대가 단 하룻밤도 자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속속이 저는 밝혀질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는
어느 분도 한번 얘기했던데 전 영적으로 포획된 상태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예. 사고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저는 계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계획되는 단계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많이 개입됐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윤석열도 사실 검사 출신이고 법을 네. 잘하는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고 또 지금 국회가 열려 있는 상태고 평일이고 이런데 그날 딱 꼭 집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네. 박 앵커와 박 예. 기자님과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진짜 많이 잘 안 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 도저히 이건 법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는 저는 이제 국힘당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대선의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완전히 저는 이제 뭐 공중분해되고 새로운 정당이 보수 정당을 표방한 당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태균 특검. 아니 특검 자체를 가지고 이분들이 할 말이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 헌재 나와가지고 무슨 뭐 민주당이 뭘 회유하고 프레임을 했다 이런 식의 국힘당 의원들도 그렇고 윤 대통령 주장하던데 네. 우리가 그렇게 뭘 다 합니까? 그렇게 그런 정당입니까? 우리 당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말 같지 않은 주장들을 다 해요. 이렇게 하면 근데 결국은 명태균 게이트 난 전 좀 더 가면은 명태균이 중국 사람이라는 주장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음모론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예. 한계가 있고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 여론이 저는 진정 국면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전 네. 돌입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진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예.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 현명하게 가자 이런 판단. 그러게요. 명태균이 국민의힘 정치인 30년 죽일 카드 이 얘기를 사실 저희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까지 노영희 변호사가 예. 명태균 네. 만나고 와서 또 저희 방송에서 속속들이 다 해주셨군요. 네 직접 또 하기도 했었는데 네. 우리가 뭐 140명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30명 그 카드는 확실히 있다. 140명 중에는 전직도 많이 있는 것 전직도 같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추리고 추려서 30명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하다가 이제 뒤로 넘겼던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도 잠재적인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명태균 게이트에 계속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뭐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뭐 법적인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 보십니까? 벌쩍벌쩍 뛰다 끝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이 이제 검찰의 수사를 해보자 맡기자 하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특검 얘기 안 하고 검찰 얘기하는 그럼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창원지검이 넉 달을 묵혔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엄의 과정들이 다 나오겠지만 그런 창원지검에서 이제 만든 보고서가 11월 초에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게 대검에 올라갔고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 내용들이 아마 이 계엄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다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런 네.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이거를 뛰어넘을 만한 이제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특검을 막아놓고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면은 네. 대선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못되게 하는 거 이 정도 수준 외에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만난 사진이 나오고. 그렇죠. 2번 만났다고 하면 더 뭐 4번, 6번, 예. 4번 얘기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박하고 그렇죠. 예. 아니 근거가 없다고 맞아요. 탄핵할 만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전혀 없고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예. 만약에 만약에 돌아가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오 시장과 같은 거짓말을 하고 홍 시장과 같은 거짓말을 하고 또 오 시장처럼 그 주변에 그 측근이 네. 그렇게 여론조사 관련돼서 돈을 전달한 뭐 본인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황이 나오고 진술이 나오는데 저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네. 그리고 뭐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도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저거는 명확하게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들이 볼 때도 근데 요즘 논조들을 보니까 네. 양비론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양비론이라는 건요 예. 그런 겁니다. 뭐 팩트가 정책적인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52시간 문제랄지 그건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찬반을 같이 다뤄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 네. 이건 위헌이 분명합니다. 불법입니다. 내란입니다. 근데 이거를 찬반으로 글자 수 맞춰가고 방송 초수 맞춰가면서 다룬다? 전 이거는 그렇네요. 양비론도 아니고 예. 이건 공정한 방송이 아닙니다. 지금은 음. 명확히 잘못된 거에 있어서는 네.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주고 네. 거짓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 시장이 됐든 홍 시장이 됐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명태균 씨 관련된 해명이 되지 않으면 네. 당신들은 국민의힘 경선에 나설 자격도 없다. 아하.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요구를 하는 게 저는 언론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언론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김건희가 네. 조선일보 폐간을 언급을 했는데 조선일보는 또 조용하더라고요. 이거 기자 출신이니까 또 눈여겨 보실 것 같은데 이 모습 김건희의 이 뭐 어떻게 보면은 목숨 걸고 폐간시키는 이거 진짜 센 발언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인데 언론사에 저는 대해서 아마 조선일보 내에서도 야 이거 뭐 좀 황당을 넘어서서 대단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내란 사태 비상계엄에서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느낄 때 무척이나 정말로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무게를 덜 돋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론사 단전 단수입니다. 저는 언론사 단전 단수. 이 부분을 이번에 우리 제 과방위 소속이니까 다뤄보기 위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 행안부 장관과 소방청장도 제가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네. 여야 간사 협의에서 이제 뭐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건 민주사회를 민주주의를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엄중한 사태입니다. 본인과 본인을 비판한다고 본인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 그 언론사의 전기를 끊고 물을 끊는다?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들을 해오고 있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상민 장관이 멀찍이서 자기가 뭡니까? 눈 이렇게 좋아요? 멀찍이 또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얼추상찮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심각성에다가 지금 우리 박영케 물어보시는 폐간 얘기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이게 초반에 바이든 날리면부터 MBC에 대한 국세청을 동원한 수백억 원의 추징금을 매기고 1억이 태우지도 않고 그 전용기가 지 겁니까? 개인 비행기예요. 돈 내고 타잖아요. 언론사에서 다. 그럼 거기 태우지 않고 이런 인식들 예.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그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집권을 했고 예. 권력을 가져간 다음에 무지막지한 일들을 벌인 겁니다. 아하. 저는 2년 반 동안 이제 일들이 많이 밝혀지겠습니다만은 하나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2년 반 동안 정말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와 다른 구구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미안합니다. 예. 사람들을 곳곳에 다 심어놨구나.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게 우리 사회에 지금 그렇죠. 인권위 원장도 한번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방통위 보십시오. 방통이다. 그렇네. 이진숙 방통위 그거를 원장. 전 극우 입장에서 본다면 극우 세력 입장에 본다면 윤석열이 그거 하나는 제대로 한 거예요. 알박기. 극우 입장에 본다면 그걸 소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초반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지지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해주시고 예. 힘을 모아서 같이 연대해서 그럼요. 사실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뭐 그때도 기회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사실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민주당 내에서도 항상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번 기회 100%입니다. 마지막 기회다. 제가 대표님 옆에 음. 3년 반 정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는데 예. 대표는 정말로 그 원칙이 기준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이에요. 저는 이분한테 우클릭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 대표를 몰라서 그래요. 변했다?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본 3년 6개월 동안 제가 누구보다도 네. 옆에 있었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실용적이시고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지금 박영거 말씀하신 거 네.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번에 우리 민주당 잘해야 된다. 만약에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 기회를 주신다면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네. 그래서 저 역시 정말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번에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야 역시 민주당 네. 특히 우리
이재명 잘한다. 그런 말씀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재명 대표 뭐 사실 이제 지난주에 김동연 경기지사 만나고 뭐 그 전에 박용진 전 의원, 뭐 임종석 전 다 실장, 만나셨죠. 예. 김경수 전 지사, 예, 김부겸 총 예, 예, 다 만나고 다 만나고 계세요. 그게는 저는 제가 느끼는 네. 근저에는 우리 대표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 간절함이 있는 거는 그거는 여러 가지죠. 근데 대표께서 제가 어디 가서도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공사석에서 한 10번을 더 들은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의 패배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가장 큰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잘못해진 것. 네. 그 말씀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0.73이 됐던 0.073이 됐던 간에 예. 이 대선을 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민생, 경제, 안보, 국방, 외교 네.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이 의료 대난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가. 앞으로 이 복구가 저는 정말로 제대로 옛날처럼 예. 예전에 우리 의료 체계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가 많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간절함 속에 있어서 정말 배치장도 받들면 낫다. 네. 그 말씀하지 모든 우리 헌정 수호 세력이 뭉쳐야 된다. 예. 이렇게까지 헌정을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뭉쳐서 통합과 연대로 이뤄내야 된다는 말씀을 뭐 자주 하시고 저도 우리 대표와 함께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지켜보시면서 이재명 대표 그 누구보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 누구보다 정말 잘 아시고 거의 뭐 이제 그림자처럼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근데 하신 잘한다기보다는 모습 봤는데, 예. 저는 대표님 보면서 제가 예. 많은 걸 배웁니다. 제가 우리 지역 가서도 자주 쓰는 제가 많은 걸 배운다고 하면은 뭐 그렇는데 제가 배웠기 때문에 쓰는 말들이 있어요. 딱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예. 제가 우리 지역 가서도 많이 썼는데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 아니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예. 결국 우리 국민들이 한다. 제가 대표한테 배운 거거든요. 배워서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저는 억강부약이라는 얘기를 제가 머릿속에 자꾸 들어와요. 이거 아직 대표한테 제가 허락을 못 받았어요. 이거 제가 써먹겠다고는 허락을 못 받았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힘드신 분들을 살 수 있도록 부추겨 드리고 네. 강한 자들은 이탈하지 않도록 공동체 삶에서 함께. 범주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제어를 하는 게 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제가 정치하는 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그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요.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사실 이 우리 공동체 그 바운더리 링 밖으로 좀 나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국민의힘 자체는. 저는 좀 그러고 갑자기 보니까. 제 얘기를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근데 하셔야 됩니다. 예.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 저는 이타심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 당연히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한민수가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있고 국민의 삶을 위하고 자기 이기심과 이타심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이런 분들은 네. 사적 이익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거나 이런 극우 세력을 선동하면서 이렇게 얄팍한 정치적 계산하는 분들은 적어도 국민의 삶이란지 네. 어떤 이타적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없거나 네. 뭐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이런 분들은 저는 정치를 안 하는 게 맞다. 음. 아니 왜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씁니까? 그 민주당 탓하시면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분들 마음 중에 일부 제가 수용할 부분도 있고 민주당이 뭐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네. 반성도 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 자기와 자기 배우자와 관련된 그 의혹에 대해서 그 특검법에 대해서 저렇게 족족이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 민주 87년 이후에 없었습니다.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군부 독재 때도. 예. 윤석열 대통령 보수를 참칭한 거죠. 최혜병 특검법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 어떻게 했습니까? 그 특별법에 대해서도. 그렇네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비상기염을 해놓고 내란을 일으키고 우리 국민들 삶을 국가를 이렇게 송두리째 망쳐놓고 오로지 민주당 탓을 하면서 우리 대표에 대한 험담과 저주를 퍼내면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속일 수 없다 생각합니다. 네, 결코 속일 수 없다. 국민들이 다 아실 거다 말씀 주셨는데 댓글 보니까 혜리님께서 한민수 의원님 똑소리 납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님도 응원합니다라고 박수를 보내주고 아이고. 계시고 엄브레드님도 22대 국회 진짜로 일 잘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감사합니다. 지지한다는 얘기. 송도님께서 한민수 의원님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좀 그러면 주고 저도 계신데. 한마디 예, 해도 예. 됩니까?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아 부탁드릴 게 있어요. 부탁. 예. 뭡니까? 응원해 주시니까 좀 멋스긴 합니다만 예, 예. 우리 한민수 TV가 있습니다. 아. 제가 아직 한민수 TV.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네. 있는데 구독을 좀 해주시고 한민수 TV 저희가 바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민수 TV 진짜 있는지 유튜브에 있는지 진짜 있습니다. 예, 진짜 있고 예.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우리 오마이 TV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네. 자, 한민수 TV도 또 응원해 있습니다. 주신다고 하니까 네. 저기 있습니다. 네, 구독자가 한민수 TV. 많지 않아서 아유 그래도 3만 명 넘게 계신데요. 아마 더 늘어날 거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보니까 아니 대국민 빽빽불을 한다고요? 저는 빽불이란 말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빽빽불이 뭘까 궁금합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그 대변인 하면서 예. 제가 월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 때 다른 날도 다 들어갑니다. 음. 수요일도 금요일 들어가는데 월요일은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네, 빽불 담당. 대표님이 주재하시는 이제 네. 비공개 회의 때 백불을 합니다. 당번 아시잖아요. 아유, 그럼 기자분 다 기자들이, 계시면 예. 하는데 이제 우리 방에서 그때 못한 얘기를 라이브를 더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때 못한 얘기 더 하면은 좀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다른 기자분들이 또 예. 야, 이때 얘기하는 거 너 지금 여기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것도 있을 수 여기 있고 핵심이 있겠는데 또 괜히 보니까. 또 우리 이제 또 해가지고 더 많은 우리 구독자가 늘면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안 해야 될 얘기를 할까봐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목해야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이 빽빽불에 주목을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그동안 못 들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3월 10일 첫 공개 최고의 종료 직후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히트를 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기대를, 재밌게 보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벌써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이제 훌쩍 네. 넘었는데 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도 하셔야 되니까 보내드리면서 끝으로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우리 박종호 기자님하고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다가 좀 가볍게 농담도 한 것 같아서 좀 경망스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막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제와 좀 벗어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께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힘든데 우리 국민들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기자였던 우리 언론인 후배들 만나서 이렇게도 할 때도 우리 기자분들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 상식을 벗어날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게 사람이라는 게 뭐 대충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이 아무리 수가 그래도. 되더라도 예. 아무리 이런 표현서 죄송합니다. 꼴통이라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거야 했는데 그렇죠. 이분들은 너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음. 괴롭고 힘드신 마음들이 있어서 힘드신데 제가 지역의 주민들 만날 때도 힘들어하시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는 역사와 국민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고 꼭 진짜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이제 회복하고 네.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실 분과 함께 네. 제가 더 열심히 옆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모셔서 예. 빽빽불 잘 되는지 좀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